눈덩이 같은 의혹, 네이버 향하는 검, 네이버.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거인멸 정황 추가 압수수색. 지난달 26일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 중에 컴퓨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성남FC 후원 및 신사옥 건설 업무, 네이버 직원 3명 자택, 주거지, 휴대전화 등 추가 압수수색을 검찰은 단행했습니다. 네이버 성남FC 후원하고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경찰 수사 때는 다른 건 다 불송치였는데 이 두산과 관련해서만 혐의가 있어서 검찰로 송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검찰에서 받고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이 경찰이 못 본 게 있네. 네이버, 농협, 압수수색 해서 한 번 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압수물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네? 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라는 거고, 추가 압수수색, 직원 3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수사는요, 범죄자는 범죄를 숨기는 거고, 그 숨기고 있는 범죄를 당사자 직접 일을 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검찰과 경찰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장이 현격하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려고 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에게 주어진 게 그게 이제 강제 수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실마리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경찰에서 두산 외에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 불송치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 차병원, 농협 다 그 관련이 있었어요. 네이버도 신사옥 제2의 사옥지였고, 차병원도 병원 짓는데 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성남시 금고 계속 이어가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대가 관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느낌으로 오는데, 그런데 왜, 물론 이제 두산이 제일 큰 혜택을 받긴 받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검찰에서 조금 더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게, 그런데 사실 그 성남FC 관련된 일지를 갖다 좀 돌아보면요, 고발이 2018년 6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2021년 2월까지 사실 경찰에서 수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당경찰서의 전담팀이 구성된 게 2021년 2월 달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5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작년 7월에야 비로소 당시 이재명 지사, 그다음 그 당시 옛날에 그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조사한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혐의 없다 해가지고 물송치기 결정을 얼렁뚱땅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건은 모르겠지만 이 성남FC 건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에서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 수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검찰이 실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산 다음으로 성남FC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곳이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을 우회 전달한 건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단법인 희망살림이라는 곳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재윤경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인데, 성남시가 그 대가로 제2사옥 건축을 허가해 준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초점은 두산건설 다음으로 후원금이 가장 많다. 광고비가 이 사단법인 희망살림,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포진한 이곳을 거쳐서 우회 지원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 희망살림에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희망살림 어떤 곳입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20대 비례대표를 지냈던 재윤경 의원이 여기 이제 초기 설립부터 함께 했었고, 여기는 이제 서민들의 금융복지 상담을 해주고 또 빚을 져서 그것을 탕감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 빚 탕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뭐 이름과 또 조직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묘하게 여기에 대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재명 전
지금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윤경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GH의 사장이었던 전 이전욱 사장도 여기에서 공동대표를 하게 되는데 이현욱 전 사장이 2015년 4월까지 여기 공동대표를 하다가 이현욱 사장이면 그 GH의 그 대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또 행적이 묘한데요. 성남FC의 감사로 2016년 가을부터 또 감사로 가게 됩니다. GH 사장이? 네, 그렇죠. 또 여기에 인태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있는데 이 비서관의 매형이 바로 TBS의 김어준 씨라고 하는 또 이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왜 네이버가 직접 두산건설처럼 성남FC에 후원금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회 지원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우회 지원도 이게 보면 40억을 지원하는데 39억을 성남FC에 줍니다. 왜 1억을 남겨뒀을까요? 무슨 경비였을까요? 여기는 뭐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도 단순히 세금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인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증이 더해가는 정말 좀 이상한 후원입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0억을 주고 희망살림은 39억을 1억 빼고 39억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줬다. 네. 그리고 네이버의 제2사옥 허가가 났다. 그렇죠. 그래서 희망살림에 주는 걸로 서로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의심이다라는 부분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살림에 김어준 씨의 네, 김어준 씨의 처남도 거기 들어가 네, 있다. 그렇군요. 경찰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수본 부장이 두산건설 성남FC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분당 경찰서에서 3년 3개월 동안 털었는데 불송치 결정을 한 게 왜 뒤집어졌습니까? 보안 수사 과정에서 기존 1차 수사와 달리 진술이 새로 번복이 됐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이 확보가 됐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준 대가로 광고비 50억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예,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광고비 50억이 현금으로 후원이 되고 결정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집중 수사를 했고요. 그 결과 현금으로 50억이 후원을 넘어간 그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대가성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호주머니로 뭐가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FC가 받았는데 구단주가 시장인데 시장이 개인적인 이득이 뭐가 있죠? 사실은 이제 기부 체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판단이 있었다. 향후 네이버 측의 해명이 나오면 잘 반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네이버의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경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두산과 네이버가 받고 있는 혐의예요. 혐의, 사실이 아니라 혐의는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용도 부지를 변경해줘서 이제 막대한 부동산 차익을 안겨줬다라는 의혹이고 그 청탁을 주고받는 공문도 발견됐고 가장 랭킹 1위의 후원금을 촥 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2사옥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네이버가 이제 희망살림 이재명 대표의 소위 측근들이 포진돼 있다는 곳에 지원을 하면 희망살림이 FC에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 1억 빼고 라는 굉장히 닮은 꼴 의혹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산건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남FC에 이제 후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분당경찰서에서 3년 동안이나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왜 갑자기 결론이 뒤집혔냐. 그거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새로운 증언도 확보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대응을 하냐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가져간 게 없다. 두 번째, 그리고 성남 시민에게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어떤 스포츠 재단에 돈을 70억 받는 그 대가로
제3자 뇌물죄 유죄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가로 우회적으로 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준 게 아니냐는 게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가져갔다는 것이 결코 무죄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 시민에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니었냐. 50억을 결국 받아가지고 망해갈 뻔했던 구단을 살리지 않았냐는 예.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부터는 아주 거악 그리고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의 일부를 시민이 나눠 가졌다면 아니면 국민이 나눠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민이나 국민을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만큼 이익 줬으니까 입 다물어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항상 매뉴얼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결국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하실 거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허위력, 허위경력, 양평공항지구도 그렇게 꼼꼼하게 하면 그 같은 잣대와 같은 기준이어야 되겠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소를 할 겁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재판을 통해서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시종일관 이 제3자 뇌물의 핵심이 뭐냐면 뇌물을 주고받는 양자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제3자 뇌물이 범죄로서 구성 요건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공유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식이면 지금이잖아요. 축구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이면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구단이 되게 많습니다. 수원 FC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업들의 후원이 씨가 말랐답니다. 축구 생태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성남 FC의 소유는 성남시의 것이고 성남 시민의 축구단입니다. 근데 지금 후원을 못해요. 지금 보세요. 현대백화점, 네이버, 그다음에 두산건설,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차병원 전부 압수수색에 이래가지고 지금 후원을 다른 구단도 못 받고 있답니다. 이런 식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에 있는 여러 기업들, 관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1억에서 몇 억까지 후원금 다 받았는데요. 이 전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수사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뭐 혐의 단계이고 검찰의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수사의 이 뭐랄까 포위망이랄까요?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 이 포위망이 이게 점점 좀 좁혀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받아요. 일단 뭐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뭐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른 건의 핵심이 뭐냐면요. 성남 FC의 법적인 실체가 뭐냐.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부금 모집법이 있거든요. 예. 기부금법이 있는데 이 기부금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기부를 후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지금 말을 계속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집행한 55억이라고 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에요. 만약에 후원금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기부금법 위반이어서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광고비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그 제정신 가진 그 기업이 성남FC 같은 회사한테 55억이나 KBS도 아니고 채널A도 아닌데 55억씩이나 광고비를 집행하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요. 네이버는 반대예요. 네이버 가운데 희망살림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희망살림한테 40억을 집행을 했어요. 왜? 희망살림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기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희망살림 중간에 끼어가지고 1억 자기 이제 오버헤드로 떼고 39억을 성남FC에 지원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범죄적 혐의, 제3자 뇌물죄가 그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에 되는 그 이익들을 뭐 두산건설, 네이버 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디펜스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직 혐의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